아닌 것 같은데. 에르메스 버킨백 원가가 200만 원이다 기사가 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명품 옷들을 보면은 와, 이런 게 명품이지 하는 게 있어,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지금은 티셔츠 하나에 로고 하나 딱 받고 나 명품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네. 디올은 8만 원이었는데 에르메스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네요, 원가가. 근데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인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빠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데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이슈인 중국과 미국이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터진 이슈가 에르메스 버킨백 원가가 200만 원이다 기사가 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중국 공장에서 이제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이 가방의 원가는 얼마인데 현재는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다. 예전에 작년에도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죠. 디올백 가방이 원가가 8만 원이다. 그리고 그때 또 문제가 터졌던 게 노동력 착취, 노동 시간도 안 지켜가면서 일을 시켜먹는다. 그 브랜드도 그거를 몰랐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브랜드에 잘못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그때 이제 약간 의견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나는 화가 난다, 배신감이 든다, 명품 브랜드에. 아니 내가 300만 원, 400만 원 주고 산 가방이 원가가 8만 원밖에 안 돼?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약간 우리가 이런 거 소비할 때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저 같은 분들 그냥 별 생각이 없는 거죠. 이번에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구찌도 있고 그리고 명품 끝판왕인 에르메스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기 전에 도대체 명품은 왜 비싼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명품 그 가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브랜드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브랜드들의 역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오래된 브랜드들은? 70년? 200년 된 브랜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품 브랜드들의 역사가 진짜 오래됐어요. 그 긴 시간과 세월, 그 시간 속에는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뭐 최근에는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올라가다 보면은 전쟁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유럽이나 이런 오래된 국가들은 더 많은 전쟁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오면서 생존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사실.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게 기분이 조금 나쁜 거는 짝퉁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중국이 또 짝퉁 공장도 유명하죠. 얼마 전에 이제 명품을 잘 모르는 친구예요. 근데 만났는데 명품을 입고 있는 거야. 친구한테 엄청 싸게 샀대요. 이게 예를 들어 매장에서는 100만 원인데 걔는 뭐 8만 원 정도에 산 거야. 중국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원들이 뒤로 빼돌려서 물건을 판다는 거야. 물론 제가 진짜로 그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이야기가 진짜 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돌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인정신. 이런 명품 브랜드들이 예전에는 가업으로 되게 물려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꾸준히 그 브랜드만의 생산력이라든지 기술이나 노하우나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 대기업들이 잘 나가는 그 색깔 있는 매력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하나씩 사가요. 최근에는 이제 일본에 되게 장인정신으로 유명한 캐피탈이 LVMH에 인수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캐리어로 유명한 브랜드 있죠, 리모아 또한 LVMH에 인수가 되고. 그래서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지금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브랜드의 가치를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 물론 그 기업에서 그 브랜드의 색깔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는 도와주겠죠. 근데 기업들은 자기들이 투자한 돈 이상을 뽑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리고 원가는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브랜드만의 갖고 있는 장인 정신이 조금씩은 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반대로 본인들만 갖고 있던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 이제 외부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야, 니네 이거 뭐 지퍼 잘 만들던데 이 지퍼 기술 좀 알려줘. 지퍼 기술을 배운 다음에 또 다른 브랜드에다가 그 기술을 적용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 브랜드만에 갖고 있는 공장인데 그 공장을 쉐어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뭐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명품 옷들을 보면은 와, 이런 게 명품이지 하는 게 있어. 디자인으로만 봤을 때
실험적이면서도 창의적이고 나는 도전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봤을 때 뭔가 박물관에 걸려 있을 것 같은, 미술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되게 우아하고 이쁜 옷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티셔츠 하나에 로고 하나 딱 받고 나 명품이야. 근데 그 티셔츠 하나의 가격이 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디자인을 너무 대충 한다라는 느낌도 있기는 해요. 옛날 명품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리고 또 명품이 비싼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희소성. 또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에르메스 논란이 뉴스가 이제 나오긴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르메스 버킨 캘리백은 뭐 아직도 그 외의 가방들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돈 있어도 사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크로마츠. 반대로 이런 거를 잘 못 지켰던 브랜드는 발렌시아가 인기가 진짜 16FW를 시작을 해서 이제 스피드러너, 트리프레스트, 트랙슈즈, 뭐 다양한 스니커즈들이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폼 좋은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인기가 좋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신발을 유럽에서 생산을 했어요. 인기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17FW인가 그럴 거예요. 공장을 중국으로 옮깁니다. 아니, 나는 발렌시아가를 샀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가 온다? 나는 되게 별론데? 하고 이제 좀 배신감이 들었던 소비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친 듯이 팔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도 이미 중국에서 생산했던 브랜드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발렌시아가가 워낙 핫했던 브랜드니까 그게 조금 수면 위로 올랐었던 거죠. 자, 유튜브에 이런 게 떴습니다, 여러분. 자, 보면은 이제 에르메스의 버킨백을 이제 한 남성이 이제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방이 이제 에르메스에서는 5천만 원인데 우리가 만드는 가격은 200만 원이다. 너무 자극적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네. 디올은 8만 원이었는데 에르메스는 200만 원이면 너무 비싸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네요, 원가가. 자, 근데 이 뉴스에서 보면은 잘못된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 버킨백의 매장 가격은 5천만 원이 아니에요. 매장 가격은 정확하진 않지만 약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은 도대체 뭐냐? 물론 가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해요.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2천 정도고 5천만 원은 이제 리셀가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리셀가도 그 정도 안 합니다. 보통은 4천 이하면 다 사요. 물론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지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패션 명품 브랜드 넘버원 하면은 에르메스잖아요. 그 이름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에르메스가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수많은 셀럽들이 왔고, 그리고 수많은 셀럽들이 모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을 섭외할 때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에르메스는 지불을 안 했어. 그냥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는 연예인분들을 오세요. 엄청 콧대가 높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뭐 연예인분들도 대단하지만 에르메스는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값이 1,000만 원, 2천만 원? 인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원가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방을 생산하는 가격만 들어간 거지 우리가 그 가방 외에도 다른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쇼핑백, 아니면 가방을 덮는 더스트천, 아니면 박스, 그리고 매장 운영비, 직원들 월급 이런 게 다 포함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원가만 따진다고 보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200만 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사실 이 타이틀만,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스러워할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기 보면은 버버리, 샤넬, 까르띠에, 롤렉스, 프라다, 루이비통. 근데 여기 지금 시계 브랜드 뭐 까르띠에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중에서 중국 공장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중국에서 이게 팩트라면은 굳이 백화점과 거기 로플런트가 하지 않고 그냥 쿠팡에서 명품 사고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슈가 더 나오면 나오지 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도 더 똑똑해질 거고 명품들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까지 이제 알게 되면은 더욱더 소비가 줄겠죠. 반대로 이거랑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브랜드들은 더 롱런하고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어차피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품을 사야 되는데 중국 공장 안 쓰고 할인 안 들어가고 원가 비싸고 이런 브랜드들은 꾸준히 더 소비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어 구찌, 프라다, 뭐 루이비통 이런 명품 가방들은 우리가 백화점에서 산다 하면은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면 삽니다. 근데 에르메스는 뭐 버킨백 제가 아까 말했지만 뭐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거의 한 5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가방들이 정말 좋은 가죽인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가죽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인조 가죽인 경우도 있고, 근데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가죽을 사용을 하고, 보통 동물 가죽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뭐 동물 가죽들이 다 골고루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는 좋은 부분이 있고 어디는 안 좋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안 좋은 부분은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로스 나는 게 엄청 많다고 해요. 손실되는 가죽들이 좋은 가죽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에르메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엄청 잘 유지하고 고수하고 있는 브랜드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제가 본 건 아니지만 뭐 진짜 중국에서 생산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장인들이 생산을 한다라고 들었고요. 그래서 리테일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제가 그동안 컨텐츠로는 좀 지갑이 얇아지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여러분들과 또 저의 지식이 더 두꺼워질 수 있도록 이런 다양한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근데 이거 보니까 아무래도 가품 공장인 것 같아. 물론 사실 뭐 명품 브랜드에 대한 좀 불편한 그런 잘못된 진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더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짝퉁이다. 짝퉁은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된다.